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삼성노트 활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되었지만 안 보신 분들은 끝나고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OLED 패널이 탑재된 디스플레이에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크모드를 이렇게 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다크모드를 켜게 되면 삼성노트를 띄웠을 때 삼성노트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배경이 흰색에 필기를 했을 때 검은색 펜이었다면 다크모드 상태에서는 배경이 검은색이고 필기를 하면 흰색 펜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으면 펜이 회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것도 있고, 이 삼성노트를 켰을 때만 다크모드를 이렇게 수동으로 해제해주기가 꽤나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에서 빅스비 루틴이라는 거를 꾹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빅스비 루틴 설정이 가능한데, 이게 삼성노트를 켰을 때 다크모드를 끄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앱 실행을 눌러서 쭉 내려서 삼성노트를 누르고요. 삼성노트를 켰을 때 플러스 다크모드를 해제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삼성노트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다크모드를 켜요. 그리고 삼성노트를 키면 자동으로 다크모드 상태였다가 일반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다크모드가 해제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로 나가면 다시 다크모드가 원래 있던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노트에서만 다크모드를 안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삼성노트에서 다크모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나오면 다시 다크모드가 켜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엣지 패널을 통해 가지고 삼성노트 같은 이런 앱을 여러 개 띄우는 거, 그리고 화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건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하고 삼성노트하고 이렇게 동시에 띄워놨을 때 인터넷에 좀 괜찮은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길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삼성노트로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에선 지원하지 않고 삼성 인터넷에서만 지원하니까 거의 갤럭시 탭을 쓰면은 이제 다른 브라우저 못 쓰고 삼성 브라우저를 써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이 드래그 앤 드롭은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삼성 인터넷, 갤러리, 삼성노트, MS 오피스 이렇게 4개 앱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MS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걸 다 포함해서 MS 오피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사진만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S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글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하고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이거를 쭉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글자하고 그림이 같이 이렇게 이동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옮긴 거 보면 알겠지만 위에서는 사진 2개가 있고 그 밑에 글자가 있고 딱 요 비율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끌어온 거 보면은 사진의 위치도 조금 다르고요, 글자가 오히려 사진보다 위에 있고 이렇게 좀 섞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글자와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펜에 있는 버튼을 호버링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에어 커맨드가 뜨고 여기에서 스마트 셀렉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 위에 고정 메뉴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화면에 고정을 누르면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딱 원하는 이 디자인 그대로 깔끔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제 영상을 띄웠어요. 여기에서 S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마트 셀렉트, 화면 위에 고정, 자동으로 선택이 됐죠? 고정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끌어오면 손쉽게 삼성노트에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요 위에다가 필기를 하거나 이런 거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MS 오피스에서 데이터를 쭉 입력하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차트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끌면은 또 삼성노트에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랑 연동하게 되면 삼성노트에 차트를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삼성노트에 표를 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 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전에 스마트 셀렉트 배운 거 있죠? S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마트 셀렉트를 누르고 화면 위에 고정을 누르고 원하는 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 위에 고정을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면 표를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MS 오피스는요 10.1인치가 넘어가는 태블릿 기기에서는 유료로 구독을 하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저는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독을 안 하셨으면 편집은 불가능하고 읽기 기능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한글, 한셀, 한쇼, 한워드 이런 한컴 오피스 툴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MS 오피스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1인치가 넘는 태블릿임에도 불구하고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학생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렇게 몇 가지 제한 조건이 붙긴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 7세대 영상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링크 기능이에요. 아까 전에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 링크와 관련된 메뉴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키보드로 타이핑을 www.google.com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눌렀을 때 작동하지 않는데, 여기 뒤로 가기 한 번을 누르면 여기 편집 모드에서 뒤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 구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링크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능을 아까 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능보다도 제가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인터넷 페이지를 보다가 되게 괜찮은 페이지를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갤럭시 S20 울트라 우레탄 보호 필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옛날에 블로그 할 때 썼던 거죠. 여기에서 메뉴를 누른 다음에 공유 기능을 눌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새 노트 작성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요, 요렇게 해당 링크와 설명이 위에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손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뒤로 가기 위해서 눌러서 보면 이렇게 따로 그 해당 파일이 생긴 걸 알 수가 있고, 눌러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요 링크로 이렇게 접속되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인터넷 페이지 스크랩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이 기능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삼성노트에서 된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손글씨 인식 기능이에요. 단순히 인식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인식 기능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요 손글씨가 삼성노트에서 인식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그냥 알고 계실 겁니다. 손글씨 인식 언어를 한글어로 바꿨어요. 여기에서 테크몽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글씨를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텍스트로 이렇게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좀 이렇게 기울어지게 써놓고도 글자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링크 전화 걸기 계산기 기능이에요. 자, 여기에 www.google.com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뒤로 가기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주소를 인식해가지고 S펜을 근처로 호버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구글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링크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능은 태블릿보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전화번호를 이 상태에서 안 돼요. 뒤로 한 칸 가게 돼서 요 위에 S펜을 갖다 대게 되면 전화 아이콘이 뜨죠. 이걸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뒤로 살짝 가가지고 미리 보기로 간 다음에 요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계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수정을 해서 702구나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산기 기능이 정말 편리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 뒤로 가기를 했을 때 요 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안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펜을 올려가서 호버링 해봐야 결과가 안 떠요. 이 기능이 제대로 뜨게 만들려면요, 계산식을 넣고 옆에다가 등호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쳐지고 갖다 댔을 때 계산기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 아직까지 옛날에 S노트처럼 제대로 수식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사칙 연산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구글 킵 영상을 따로 올린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노트를 공유하는 기능이었죠. 서로 한 노트를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글 킵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노트에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바로 공유 노트 기능이에요. 여기 노트에 보면 공유 노트함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미 제 와이프를 샘플로 여기다가 공유 노트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 공유 노트로 추가를 하려면 상대방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삼성 소셜에 가입을 해놔야 되는데, 서로 가입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삼성 노트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 제 와이프를 초대했고요. 기존에 있는 노트도 이렇게 노트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 와이프 스마트폰하고 제 태블릿하고 공유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둘 다 이렇게 띄워놓고 제 태블릿에서 여기다가 손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테크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동기화가 진행이 되고 업로드가 되면서 여기에선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똑같이 동기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사실 삼성노트를 통한 메모 동기화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이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글 킵 기능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글 킵 기능이 삼성노트에 비해서 손글씨 기능이 정말 취약하긴 하지만 제 와이프는 갤럭시 Z 플립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로는 제대로 손글씨 못 쓰잖아요. 상대방도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저도 노트나 탭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손글씨를 둘 다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 삼성노트 공유 노트 기능이 꽤 재밌겠네요. 그리고 삼성노트의 정말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잠금 기능인데요. 저도 지금 메모를 보면 어떤 노트는 이렇게 잠김 노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지문을 인증하거나 비밀번호로 이렇게 눌러야만 그 노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트 하나를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노트 잠금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정에서 노트 잠금 해제 방식을 지문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지문으로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잠금 방식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잠궜을지라도 요 제목이 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하고 뭐 수정한 날짜 이런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예 표기가 안 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잠김 노트라고 따로 있는데 이 잠김 노트만 따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왠지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노트를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이걸 보안 폴더로 보내는 기능인데 지금 보안 폴더로 보내기 기능이 어디에도 없죠. 그러면요, 내려가지고 보안 폴더를 켭니다. 그러면요, 노트를 길게 누르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눌러가지고 보안 폴더로 넘어가게 되면요, 앱 중에서 보안 폴더가 따로 있어요. 이 앱에 삼성노트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옮겼던 이 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삼성노트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옮기고 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안 폴더를 끄시면 이제 완벽하게 비밀 공간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보안 폴더를 다시 켜도 메뉴로 들어가려면 또 이 지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정보나 비즈니스 정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안 폴더 기능으로 이동을 해놓으면 진짜 비밀 노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제 삼성노트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루지 않은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파일을 누르고 음성 녹음을 눌러가지고 음성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소리와 글자의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오디오 동기화 기능은 제가 예전에 갤럭시 탭 S7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요. 그 외에도 요 위에 있는 상단 메뉴 바도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폴더 밑에 폴더 만들기 같은 노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예전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삼성노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좋은 점 위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삼성노트는 업데이트 돼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손글씨를 쓸 때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이걸 고정하려면 일단 화면 축소를 해야지 이 잠금 버튼이 보인다는 거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잠금 버튼하고 뭐 폭 맞춤, 높이 맞춤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따로 버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페이지가 이렇게 세로로밖에 스크롤이 안 되는데 가로로도 스크롤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스크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튼을 딱딱 눌러가지고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이렇게 한 가지 탁탁탁탁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위에다가 버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페이지 내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이어리 기능으로 완전하게 다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페이지를 만들 때 지금 크기를 지정할 수가 없는데 페이지 크기도 좀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PC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PC랑 동기화되는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기한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을 때 지우개 기능을 눌러가지고 화면 전체 지우기 기능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좀 이렇게 지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뿐만 아니라 삼성노트를 쓸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쉽다고 말한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